네, 안녕하세요. 콴다일로에서 경기 고1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요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드디어 그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고 수학은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정규반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앞으로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할 건지, 자, 그리고 이제 특강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고는 무엇으로 매년 유명했냐면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학교로 사실은 매년 그렇게 일정하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출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는 총 21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21문제 중에서 15문제는 객관식이고 6문제는 주관식인데 서술형 없이 답만 쓰면 되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라는 점을 먼저 알고 보겠습니다. 자, 21문장 한 문항 중에서 요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문제 그냥 거저주는 문제들이 초반에 있었고요. 자, 어머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 프린트, 세로 프린트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요거 추후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세로 프린트라는 거에서 40%, 가로 프린트라는 거에서 30%. 그러니까 프린트만 보더라도 최소 70% 이상 문항수로는 15개 정도나 반영돼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쉽게 경기고를 이해하려면 프린트가 전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문제 정도가 학교 선생님들께서 나름의 변형을 주신 자체 제작한 문제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요런 두 문제는 어떤 의도냐? 보통 1등급을 뭐 가리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굳이 더 어렵게 변형하셨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로 프린트랑 가로 프린트가 뭐냐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요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한두 장씩 나눠주는 건데 세로로 길쭉한 프린트는 100%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마다 보면 몇 년도 몇 월, 몇 번 문제 이렇게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께서 따와서 프린트로 구성한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로 프린트는 그냥 별거 없긴 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개념, 수업할 때 개념용으로 좀 내주는 프린트고 요 프린트 뒷장에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중 문제집에서 몇 문제를 이렇게 뽑아온 그런 프린트로 구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프린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요 프린트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고는 프린트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리고 프린트가 매년 물론 새롭게 나오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 프린트랑 물론 이제 다른 문제도 몇 개 있겠지만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반에서 어떻게 했냐? 작년 경기고 프린트로 먼저 공부를 다 시킵니다. 작년 걸로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를 3월 초반에 바로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한 3월 중순부터 추가로 이제 한 장씩 들고 오거든요. 그때 공부하면 보통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아이들한테 그 프린트를 공부시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새로 들고 오는 프린트 중에서 작년도 프린트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제가 리뉴얼해서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했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그럼 시험은 어땠냐라고 한번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 프린트 반영 비율은 정말 너무 높은 건 인정인데 다만 진짜 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한 세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으로 아이들의 그 멘탈이 흔들려 버려서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주기 좋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일단 제가 평가드리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 킬러라고 적은 14번, 15번, 21번 요 세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딱 보자마자 이건 풀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50분이라는 시간 내로 이런 문제를 아무리 프린트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이걸 푸는 건 쉬운 게 아니었다. 라고 보여지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킬러만 못 풀면 괜찮은데 실제 시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문제를 못 푸니까 아이들이
밑에서 흔들립니다. 요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건 또 13번, 19번, 20번이 나름의 좀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위에 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아래 문제까지 이게 참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멘탈적으로도 흔들려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기가 확실히 쉬운 시험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지였고요. 그 밑에 난이도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위에 킬러랑 난이도 상 요게 이제 사실은 꽤나 관건이었다라는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킬러가 어떤 식이었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교 프린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킬러냐면요. 자, 요게 이제 경기고에서 출제한 학교 프린트인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기출이 나와 있거든요. 출처가 23년도 9월 고1 몇 번? 21번. 21번은 어떤 문제냐면 모의고사 중에서 객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가 21번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프린트로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 문제 푸는 거 할만합니다. 또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해버리냐. 거기서 변형을 한번 더 꼬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변형이라는 게 숫자 정도만 깔짝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해버려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예전에 공부했었던 그거인 건 같은데 학교 시험지에서 이거 너 5분 내로 풀 수 있냐? 절대 못 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의고사 어머님 21번, 모의고사 30번 이런 문제들 5분 내로 푸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최소 10분, 15분 고민하고 상상하면서 도전해보는 그런 문제들인데 학교 내신 시험 50분 안에 여기서 변형을 더 해버린 문제를 풀라는 건 사실 굉장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몇 개, 3개 있었다는 거예요. 15번 요것도 말이 안 된 변형. 21번 이것도 아이들이 풀 수 없게 낸,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했다기보다 학교 선생님들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것 같다. 어떤 의도? 100점 우리 학교에서 안 나오게 하겠다. 적어도 1등급이 몰리는 점수는 안 만들겠다. 그런 의도로 냈고 보통 학교에서는 뭐 한두 문제 선인데 제 생각엔 한 3문제 정도 선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하셨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경기고는 올해만 이뤘던 게 아니고 작년도 그랬습니다. 특히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더 어렵게 냅니다. 왜? 많은 아이들이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게 내기도 했는데 어떤 전략을 딱 들고 가시는 게 결과적으로 유리했냐면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야, 이건 킬러다. 이거는 절대 못 풀게 만든 거다라는 판단을 빨리 한 친구들은 손을 안 댑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수학을 또 어중간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손을 또 대고 싶어 해요. 왜? 뭔가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상 손을 대지만 못 풀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멘탈도 멘탈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놓인 단답형 문제들을 본인이 풀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촉박해서 실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안 풀린다거나 그러면서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시험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 경기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킬러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바로 버려야 돼요. 바로 버리고 어떤 문제? 좀 내가 그래도 풀만하게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죠? 요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1등급 커트라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뭐 학생들이 느낄 수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제가 뒤에 적어놨을까요?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총 21문항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제 예상으로는 한 4문제 정도 틀리는 게 1등급 커트라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문제 틀리면 1등급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게 왜 4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킬러 3문제는 거의 다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찍어서 맞춘 아이들도 있겠지만 킬러 3개는 어차피 못 풉니다. 자,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것도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위에 킬러를 다 날리니까 아이들이 이게 갑자기 자신감도 떨어지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난이도 상에 있는 문제를 또 많이 틀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킬러를 좀 빠르게 포기하고
제 시간 내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만 실수 없이 다 맞춰도 1등급 받는다. 근데 아이들이 요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조급한 다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시험을 좀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죠.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 왜 그럴까? 보시면 영동고 내신 기출 뭐 19번에 해당하는 실제 내신 기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변형으로 여러 번 시험 쳤던 문제들의 예시입니다. 요런 정도의 변형은 문제가 어렵지만 숫자 정도만 바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영동고 내신 기출 뭐 13번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변형을 여러 번을 통해서 충분히 익혔고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던 거를 드디어 검증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를 잘 푸셔야 1등급 받을 수 있겠고 이런 데서 흔들리면 2등급 받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등급 컷은 사실 한 80점 정도의 부근의 점수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제가 2등급 커트라인까지 명시를 보통 하는데요. 요 정도 되는 시험은 2등급 커트라인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아이들 요런 정도의 시험은 보통 평균이 한 50점대가 나오거든요. 50점대. 그렇다는 말은 2등급 커트라인도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등급 컷이 정확히 이제 확정이 난 후에 이번 경기고 1학년들 학생들 수준은 요 정도 되는구나라고 제가 한번 인지를 좀 하고 그 기말고사 시험부터는 제가 2등급을 한번 예상해서 계속 코멘트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정도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어머님 그리고 학생들도 인지를 하시고 다음 기말고사 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쫄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1등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너무 어렵게 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꽤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는 건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저희 정규반에서는 뭘 할 건지를 공유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고 프린트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작년 프린트를 기반으로 일단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프린트를 제깍제깍 못 들고 오고요. 학교 프린트가 바로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번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간고사 1주 전까지 프린트를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를 미리미리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프린트를 기반으로 다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새롭게 프린트를 들고 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 새롭게 추가해서 바로 그 즉시 공부하겠다.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경기고에서는 이제 뭐 시중문제집이라던가 선생님들께서 자작문항으로 한 두세 문제를 좀 더 출제를 하셔요. 물론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경기고 특유의 또 그 내신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로 하기 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뭘 제공할 수 있냐?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그 첫 시간에 경기고 내신 기출 모음집을 제가 따로 작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미리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공부가 끝난 친구들은 그 우리 학교 내신 기출 모음집을 한 번 더 푸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외적으로 나는 1등급까지 선생님 난 목표예요 하는 친구들은 요 강남 3구에 놓였던 또 어려운 내신 기출들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제가 추가로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 정도 공부만 하시면요 1등급 받는데 지장 없다는 것을 제가 장담드리고요. 더불어서 욕심이 안 나는 친구들은 학교 프린트 공부만 확실하게 해도 2등급은 무조건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정말 오늘 이번 시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규반과 특강에 대한 그 시간 소개를 한번 하고 영상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규반에서는요,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4시간 동안 정규반 진행하고 있고, 개강일자 다음 주 5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회독은 뭐다? 작년 학교 프린트로 1회독 하겠다. 자, 그리고 2회독은 경기고 내신 기출 모음집 있죠? 그걸로 2회독 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학교 프린트가 나온다? 그거 추가해서 바로 공부시키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한 3주 전부터는 이제 전범위로 해서 경기고 내신 스타일과 동일하게 내신 구성지와 동일하게 시험을 매번 2세트씩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강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 이번 기말고사 그 시간 그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고가 이번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 가지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 요렇게 끝나는 구성이고요. 경기고가 다른 학교들보다 중간고사 범위가 한 단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원이 줄어서 오히려 양이 적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경우의 수, 행렬의 비중이 높다는 결론이 또 되겠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너 경우의 수 잘하니? 아무도 잘한다고 대답할 수 없어요. 너 행렬 자신 있니? 물어봤을 때 아무도 잘한다고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행렬은 작년에 새로 들어온 단원이니까 경험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특강을요. 5월 2일 토요일 날 경우의 수 특강, 5월 3일 날 행렬 특강을 각각 1회씩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오후 1시 반부터 5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특강은 꼭 수강을 하셔야 저희 정규반에서 그래도 난이도 있게 수업할 때 큰 무리 없이 따라오기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래도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좀 본 친구들이 있어서 개념 정리랑 그리고 빈출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한번 좀 가볍게 할 거고, 행렬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뭐 배우지 못했거나 배웠더라도 까먹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행렬은 그냥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경기고 1 중간고사 내신 시험 분석이었고요. 자, 요거 토대로 제가 이제 기말고사까지 확실하게 잘 커버해서 우리 아이의 그 실력에 맞는 가장 좋은 등급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기말고사 그리고 1학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